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마채연입니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내달 2일부터 조정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된다. 9억 초과분 LTV 30%. 데일리안의 2020년 2월 28일자 뉴스이고요. 내달 2일이니까 오늘 3월 2일이네요. 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에 힘 더했다. 집값 당분간 안정될 것. 뉴스 1의 2020년 2월 28일 5시 40분 뉴스.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절반 합의. 분쟁 이유는 계약 해지. 머니에스의 2020년 2월 28일 09시 47분. 아파트 이어 다세대 오피스텔도 전셋값 급등. 한국경제 2020년 2월 28일 17시 14분. 모두 준비한 뉴스이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읽어볼게요. 주요 뉴스, 내달 2일부터 3월 2일부터 조정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된다. 9억 초과분 LTV 30%. 데일리안의 2020년 2월 28일 뉴스 읽어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LTV 규제 60%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30에서 50% 차등화. 조정 지역 1주택자 주담대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전입 의무화. 3월 2일부터 수원 등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수원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 조정 대상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지도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가격 구간과 관계없이 60%가 적용되는 LTV 규제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의 경우 50%, 9억 원 초과분의 경우 30%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LTV 플러스 10%포인트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의 사업자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조정 지역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지도 하루 전인 내달 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대로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집단 대출 역시 1일까지 3월 1일인 겁니다. 사업자 공고가 났다면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범부처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이번 금융 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안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의 배근미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뉴스는 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에 힘 더했다. 집값 당분간 안정될 것이라는 뉴스 1의 20년 2월 28일 5시 40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예상 깨고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 엇박자 낼까 의심, 4월 금리 인하 기대감 남아있어, 유동성 분산 방안 강구해야. 뉴스 1의 국종환 기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힘이 실리면서 집값이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다만 4월 이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는 만큼 막대한 유동성을 분산할 수 있는 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5%에서 1.25%로 인하한 뒤 세 번째 동결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의회의 결정에 시장도 적잖게 놀란 분위기이다. 한은은 금리 동결 결정엔 집값이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돈줄을 풀 경우 엇박자를 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지난해 정부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이용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규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어디든지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단속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거래도 제한을 받는 만큼 당분간 집값은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그림이네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잇따른 규제의 정부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도 금리를 내릴 경우 매수 심리가 일부 동요할 수도 있으나 동결하면 규제 기조에 힘을 실었다며 주택시장은 현재 보합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집값 과열의 진앙으로 불리던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 규제 여파로 이번 주 0.06% 떨어져 5주 연속 하락을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01% 보합권에 머물러 마이너스 진입을 목전에 뒀다. 다만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막대한 유동자금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있어 이번 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의 중립 이상의 호재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아직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도 4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부동자금의 통제 여부가 향후 집값 움직임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리츠 등 대체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이번 세 번째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뉴스는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절반 합의, 분쟁 이유는 계약 해지라는 머니S의 2020년 2월 28일 09시 47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분쟁 원인은 계약 해지가 1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180건 가운데 91건을 조정 성립의 합의로 끌어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등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180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 중 조정 성립건은 91건 50.6%, 각하 72건 40%, 조정 불성립 17건 9.4%이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 개시 사건 108건을 보면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비율이 84%이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 77%, 임대인이 41명 23%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의 원인은 1위는 계약 해지로 21.1% 38건이다. 이어 권리금이 30건 16.7%, 임대료 조정건이 29건 16.1%, 수리비건이 28건 15.6%, 원상회복건이 20건 11.1%, 계약갱신 16건 8.9% 등이다. 구별로 마포구 19건, 중구 16건, 강남구 14건, 송파구, 종로구 13건, 영등포구 11건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지난해 총 1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꼴로 상담을 제공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 임대차가 임대인과 임대차의 상생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해갔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형 기자였습니다. 분야별 뉴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오피스텔도 전셋값 급등, 값싼 전세자금 대출 부작용, 1,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신림, 사당동 등 1인 가구 지역 월세에서 전세로 속속 전환, 사회초년생 99%는 대출 활용, 전세값 하락된 피해 볼 수도. 전세대출 쉬워지면서 서민주택인 빌라,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2년 전에 비해 약 2천만원 가까이 오른 전셋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전셋값이 1억 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신축 빌라라는 이유로 1억 3천만원으로 올렸다며 인근 신축 원룸 전세 가격도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2년 사이 2천만원 가까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이어 서민주택인 빌라, 오피스텔 전셋값이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리의 대출을 이용해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임차인이 크게 늘고 있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 전세가 껑충.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전용 20에서 30제곱미터의 전세보증금은 2018년 1억 8,416만원에서 올 1, 2월 2억 915만원으로 2,5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신림동의 H빌라 전용 27제곱미터 원룸 전세는 2년 전 대비 4천만원 오른 1억 6천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전용 73제곱미터 구축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도 2018년 1억 7천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억 8,300만원으로 1,300만원 올랐다. 신림동 K공인 관계자는 월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중소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받고 전세로 옮겨가면서 주변 시세가 대폭 상승했다며 구축 원룸의 전세값도 1억 원대에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선으로 뛰었다고 했다. 동작구 사당동 일대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용 20에서 30제곱미터 다세대 주택 전세보증금은 2018년 1억 9,434만원에서 올 1, 2월 2억 727만원으로 약 1,300만원 뛰었다. 사당동 H공인 관계자는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오는 3월 대학교 개강이 앞서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사당동의 전용 40제곱미터 이상 다세대 주택 전세 매물은 2억 5천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고 전용 3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 전세가는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까지 등장했다. 송파구 문정동 송파 하나 오벨리스크 전용 26제곱미터는 지난달 1억 8천만원에 매매됐지만 전세는 이보다 1,000만원 높은 1억 9천만원에 거래됐다. 선종필 상가 레이더 연구소는
상가 레이더 연구소 대표는 오피스텔 월세 수익이 낮아져서 차라리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굴리겠다는 주인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이 상승 부추겨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전세가가 급상승한 원인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꼽았다. 연 1에서 2%대 고정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연 10만 원이던 10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고 이자 비용이 적다 보니 너도 나도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건이 가장 좋은 중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연봉 3,5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종사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게 최대 1억 원을 전세금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흑석동 제2공인 관계자는 요즘 전셋집 구하는 사회초년생의 99%는 전세대출을 활용한다고 했다. 연봉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 세입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전셋값 상승의 이중고를 겪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액은 2018년 7,484억 원에서 2019년 7조 2,658억 원으로 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는 1만 1,702건에서 9만 6,504건으로 1년 사이 8배 증가했다.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조해주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접수를 시작했다. 연소득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으며 최저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아파트 세입자의 70% 이상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반면 다세대 세입자는 13%밖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보증금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4편의 뉴스, 부동산 뉴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